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뉴스타파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 의원이 명 씨에게 최소 2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람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명 씨가 실시한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1위 결과를 오차 범인의 박빙으로 조작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6살 청년 정치인이 중진 의원들을 모두 제치고 당대표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준석으로부터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명수 전 예. 어제 5시경에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어떤 게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던 건데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해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명태균 씨하고 몇 분 정도 통화하셨습니까? 전혀 뭐 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충이라도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요. 1분도 안 했고. 네. 제가 뭐 그걸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제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말고도 전화 자주 옵니까? 아니요. 어제 처음이었어요? 예, 최근에 저는 명태균 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뭐 상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의심살 만한 행동하겠습니까? 예. 네, 다음 일정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명태균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준석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순간적으로 레알 키득키득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준석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명태균과 단일화 논의를 한 사실을 실토해버렸습니다. 허를 찔린 거죠. 하지만 더 골 때리는 건 명태균과 통화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며 버벅거렸는데요. 어제 통화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레알 키득키득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순간 식겁한 거죠. 속으로는 어떻게 알았지, 누가 제보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명태균과 함께 저질렀다는 여론조작 의혹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지금껏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물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대선에 나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부터 소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갈라치기, 왜곡하기, 비아냥 비꼬기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요.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하나같이 헛발질입니다. 상대 후보를 비판할 때도 논거는 엉망이고요. 결국 똥볼만 차는 신세인데요. 요즘은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제 그만 좀 보고 싶은데요. TV에서라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득표율 10%도 못 넘기고 선거 보전금 한 푼도 못 받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언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시작했는데요. 지가 무슨 자격으로 노무현을 논할 수 있는 걸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데요.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할 때마다 대체 지가 무슨 자격으로 대선인가 싶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범인 중 한 명 아닙니까? 적어도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여야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합리적인 척하는 이준석, 뒤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접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새 정치입니까? 껍데기만 다를 뿐 똑같은 구태 정치인데요. 결국 이준석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카카오톡, 통화 내역, 포렌식 증거, 여론조작 정황까지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검찰은 즉각 이준석과 명태균 간의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선거공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요. 이준석은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되게 나서야 합니다. 그럴 용기조차 없다면 대선이 아니라 정계 은퇴가 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석은 22일 국힘당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명태균과 특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김명수 기자는 이준석에게 질문하기 전 이미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통화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태균은 이준석과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결국 단일화한다. 이준석은 더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더 지켜보기 위해 통화 내용 공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준석이 국힘당에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죠. 이준석이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뭐 단일화 안 한다 기자회견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죠. 예,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단일화하기 위한 과정에 그냥 본인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더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이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한다예요, 한다. 이 기자님 네.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단일화를 해라. 지시. 그쵸. 지시라는 용어가 좀 지시? 예, 지시. 예. 하려면 이렇게 해라. 예,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알려줬고 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명수 기자님이 취재로 알아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에 예.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죠. 이 기자님이. 2시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뭐 안철수 관련해서 이게 그 장문에 그 글을 좀 적었더라고요. 뭐지? 안 자나? 해서 제가 이제 전화 시도를 하죠. 새벽 2시에. 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남겨놨죠. 그래서 잠이 안 오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좀 길게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이준석이 딱 얘기했잖아. 그쪽 이준석 측에서 하면서 윤핵관들이 당권을 주겠다. 당권을 주겠다? 그 기사 떴대요. 아까 아침에 못 봤어요. 네. 그 제안을 했다. 그 당권은 뭐 그 당원들이 주지 뭐 자기들이 주나? 네. 그 얘기는 뭐겠어? 네. 이준석 대표 쪽에서 흘렸던 거는 뭐냐면 네. 더 내놔라는 얘기죠. 더 내놔라. 예. 그래야 협상이 될 거 아니야.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를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야. 네. 형님, 네. 준석이한테 연락 와? 그건 노코멘트 해야지, 참. 그래요? 나한테는 얘기해 주는데, 뭐, 형님. 난 노코멘트 해야지. 노코멘트? 연락 오구만, 씨. 그러니까, 이거 형 머리 아니면 뭐 나올 일이 있나? 개 머리로 되나, 그게? 노코멘트 해야지. 내란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며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수사를 온몸으로 막아섰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이틀 전 이들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빤스런을 시도했는데요. 누가 봐도 그들의 이런 작태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겠다고 튄 건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진행 중인 김건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폐악질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22일 JTBC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인 서울고검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 자료를 건넨 걸로 파악됐는데요. 이창수 지검장이 사표를 내기 전에 전달한 건데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불만을 나타낸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일당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BC는 중앙지검이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이 만든 자료를 보낸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 바로 전에 말이죠. 자료에는 김건희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벌인 수사방해 행위인데요. 이로써 이들이 왜 급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빤스런한 건지 그 이유가 드러난 거죠. 앞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 나와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4년 10월 18일 그는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에 출석해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이며 그 당시 증거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는데요. 자료 전달을 두고는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수사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을 검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를 보낸 건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증거를 수집할 시간도 더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지난주 재수사팀이 처음으로 김건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실상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정치검사 나부랭이들이 끝까지 김건희 방탄을 위한 수사방해를 조직적으로 벌인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의 공범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김건희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데 이어서 공범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데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21일 서울고검의 재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주가 조작 관련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이던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법원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와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특히 이 씨와 김건희의 주식 거래 모두 2차 주포 김모 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주가 조작에 공모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김건희 수사의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소환을 시작으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건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주가 조작 주포들도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김건희와 함께 BP 패밀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앞선 수사 때는 김건희와의 공모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래서 빤스런한 거죠. 이 정도의 수사 속도와 강도라면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자기 밥그릇 챙겨 튄 겁니다. 절대로 사표 수리는 안 되는데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이죠. 도이치하고 디올백 네. 불기소로 털어줬던 양반들인데 네. 이 사표의 의미는 뭐냐면 곧 김건희 씨는 소환되고 구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그럼 이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미리 털고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 청취자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정말 뜨거운 두 가지 사안이네요. 바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재수사 논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거죠. 저희가 그 핵심 내용들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오디오 파일 발췌본하고 또 관련 보도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정치 브로커와의 접촉 문제, 그리고 여론 조작 가능성, 또 한편으로는 주가 조작 재수사하고 검찰 고위 간부 사퇴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소위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명태균 씨, 이 사람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 전 대표 본인도 그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죠. 그런데 통화 시간이 1분도 안 됐다. 아주 짧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 명 씨가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이 정도만 언급했군요.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명 씨 이름이 나오니까 이 전 대표가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특히 2021년 당대표 경선 때 나왔던 여론조작 의혹 있잖아요. 그 의혹하고 명 씨가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군요. 네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자료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던지면서 그 정치 스타일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조가 아주 강한데요. 통신기록 압수수색 같은 철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고요. 예전에 뉴스타파 같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와의 격차를 조작했다는 의혹, 이런 것까지 다시 언급하고 있네요. 네, 확실히 이 자료는 이 전 대표 측 해명보다는 의혹 자체,
그리고 그 해명이 좀 불충분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시각이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점,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논란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의 또 다른 큰 축은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차장검사, 이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표 제출이에요. 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이 자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 어쩌면 소환 조사나 구속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아, 책임 회피. 네, 심지어는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곧 소환되고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 부담스러워서 미리 나간 거다, 뭐 이런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인 거죠. 아, 그리고 그 JTBC 보도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요. 사표 내기 직전에 말이죠. 재수사팀에 과거 수사 자료를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김 여사 혐의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는 이걸 명백한 수사 방해 시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수사 방해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과거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중앙지검이 이번 재수사에 좀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수사팀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기간이 더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최근에 재수사팀이 처음으로 김 여사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실과 딱 대비시키고 있죠. 아, 그래서 이들이 서둘러 사표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군요. 네, 자료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자체는 또 속도를 내는 모습도 보이네요. 자료에 따르면 재수사팀이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면서요. 재수사팀 꾸려지고 첫 관련자 소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씨가 김 여사랑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전주, 그러니까 주가 조작 자금을 대는 역할, 그리고 같은 이찰 주포, 즉 실질적인 주가 조작 실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 그럼 이 씨 조사를 통해서 김 여사가 얼마나 알았는지, 또 얼마나 가담했는지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검찰도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한테 김 여사의 존재를 알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고요. 자료는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나 다른 공범들 소환도 곧 이어질 거고, 이들의 진술이 과거와는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검찰 간부 사태 배경과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네,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 상황이 드러나네요.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의혹이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재수사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뭔가 잡음이 나오는 듯한 정황까지 말이죠. 네, 상당히 첨예하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요, 자료에서 지적된 과거 수사 자료 전달 정황이라든지 검찰 간부들의 사퇴 시점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말이죠. 특정 정권의 성격과는 별개로 이 법 집행 과정과 정치 권력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